안녕하십니까. 자유롭게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곳은 고향의 서재입니다. 저희가 벌써 10개월여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향의 서재는 편집자들끼리 모여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도 빛의 신입사원 세 분을 모시고 처음 담당하게 된 책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빛의 신입 편집자 빛의 신입 편집자 백경현입니다. 스스로 편집자라고 말하는 게 아직은 약간 어색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신입 편집자 류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빛의 편집자 이승현입니다. 얼마 전에 경현님께서 입사 100일을 맞으셔서 저희가 뭐 딱히 잔치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 뭔가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 안 들어요?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10월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100일에서 5일 정도 빠진 두 분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도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정신이 좀 없긴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것 같긴 해요. 함의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요새 주변에서 낯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나. 그래서 어제 퇴근길에 약간 홀린 듯이 영양제를 결제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에게 손목이 아프다고. 네, 이제 슬슬 꺾일 때가 된 것 같은. 진정한 직장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처음으로 맡고 계신 책은 어떤 책인지 제목과 작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로버트 두고니의 내 동생의 무덤이라는 책을 맡고 있는데요. 표지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책입니다. 두고니는 아직 국내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작가이고요. 스릴러를 되게 잘 쓰는, 스릴러의 제왕이 후계자이다, 이런 칭송을 받는 그런 미국 작가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스릴러를 이제 본격 집필하기 시작해서 법정 스릴러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번에 특히 소개드릴 작품은 트레이시 크로스 화이트라는 여성 형사가 등장하는 작품인데요. 이 트레이시 시리즈를 이제 한 8권까지 내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모으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도 그 시리즈의 네, 시작인가요, 이제 첫 번째 시작, 트레이시 크로스 화이트의 시작 같은. 법정 스릴러 이미 많은 작품들이 국내에 소개됐는데 담당자로서 이 작품이 이게 장점인 것 같다, 혹은 이게 정말 재밌었다는 포인트 같은 거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 이게 이름에서 짐작하셨을 수도 있는데 트레이시 크로스 화이트가 이제 여성 형사예요. 그래서 보통 좀 되게 유명한 형사 시리즈들을 보면 이제 남성 형사를 주축으로 내세워서 이제 펼쳐진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이건 여성 형사를 전면 내세워서 이제 수사를 한다, 이런 점이 되게 구별되는 지점인 것 같고, 또 특별히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시가 어떻게 형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즈의 시작으로도 가장 적합하고, 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내 동생의 무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생과의 유대 관계 같은 것도 되게 막 잘 드러나 있어서 뭔가 스릴러이지만 또 한편으로 약간 가족 간의 유대 관계라든가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초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책은 이런 분께서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께는 약간 추천드리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두 개로 항목을 나눴었거든요. 내 동생의 무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권장 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성 형사를 만나보고 싶다, 색다른 형사 시리즈를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분들께는 약간 그렇다? 이게 이제 시리즈가 되게 재밌어서 아마 계속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긴 시리즈를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제, 왜냐면 읽으면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빠르게, 왜냐면 네. 제가 3개월 만에 책을 만들 수는 아직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하신 분들은 2권이 나오고 네, 1권을 좋네요. 시작하셔라. 네. 이번엔 저기 굉장히 기대를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우리 이승현님께 바통을 넘겨보겠습니다. 본인이 처음 맡아서 진행하고 계신 책 제목, 작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맡은 책은 그 2017년에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로 되게 이름을 널리 알렸던 안드레 지먼의 신작인 원제 하버드 스퀘어고요. 이 책은 그 저자가 이집트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저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화자가 등장해서 되게 저자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랑 같은 학교를 입학시키고 싶어가지고 탐방을 왔다가 그런 자기 과거 회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화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계 유대인의 어떤 주변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계의 어떤 표상으로 여겨지는 어떤 자아와 그 주변인으로서의 자아가 되게 충돌하는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칼라즈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을 만나요. 그 칼라즈라는 캐릭터가 되게 어찌 보면 악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신랄하게 까고 되게 말을 함부로 하는 캐릭터라서 원래 이 화자가 가진 엘리트적인 성격과는 맞지 않는데 오히려 얘는 거기서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자아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 인물과의 어떤 관계도가 점점 그려지는 소설입니다. 기존 작품과 어떤 점이 다르고 혹은 뭐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라는 걸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 파인드미라고 해가지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연작으로 들어간 소설을 먼저 읽었었는데요. 그 작품에서도 보면 이 작가가 되게 그 인물 간의 어떤 긴장감, 거리감을 되게 묘사를 엄청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소설로 되게 정평이 나 있고 영화 자체도 엄청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그런 거리감들이 긴장감 있게 되게 잘 묘사가 돼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인물 내면적인 심리적인 묘사가 좀 더 치중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이 책은 이런 분들께서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께는 약간 추천드리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아무래도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작가다 보니까 그 영화를 즐겁게 보신 분은 당연히 좋아하실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내면 소설, 심리 소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흥미롭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작가가 전작들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나타나듯이 노골적인 사랑의 묘사들이 조금 많이 야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티가 나는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읽으면 힘들지 그럼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티가 나는 분들은 공공적인 장소에서 읽지 말아라. 네.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럼 마지막 주자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가운데 앉아서 계속 긴장을 하고 계시는 류효정님, 처음 단독으로 맡은 책 제목, 작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와타야리사라는 일본 작가의 살아있는 것뿐이라는 소설을 맡고 있고 제목이 아직 가제여서 조금 더 좋은 제목으로 찾아뵙고자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가가 워낙 어렸을 때 이제 등단을 했다 보니까 천재 작가라는 칭호를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7살 때 문예상 받으면서 등단을 했고 그리고 19살 때 그 일본 문학계에서 되게 권위 있는 상인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을 하면서 되게 천재 작가라고 많이 알려졌고 국내 독자들에게도 좀 더 친숙한 방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의 서술자는 여성이에요. 한 여성이 남자친구랑 함께 휴가차 리조트에 가게 되는데 그 리조트에서 이제 남자친구의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남자친구의 친구도 여자친구랑 동반 여행을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명이 우연히 만나서 커플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여성과 여성이 서로 눈이 맞아서 각자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퀴어 소설이군요. 네. 그럼 그동안 작업하시면서 이 책은 이런 점이 참 장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것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요즘에 문학계 내부에서도 퀴어 서사에 대한 되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진한 퀴어 로맨스예요. 감정선이 굉장히 촘촘하고 그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감정선 자체가 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진한 로맨스를 좀 갈망했던 독자들에게는 되게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연애 관계에서도 미묘한 위계나 어떤 관계의 낙차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작가가 그런 점들을 되게 상세하게 포착을 하고 그 감정들을 짚어내는 시선이 굉장히 예리해서 이 여자가 왜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그만두고 새로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게 되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잘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진한 로맨스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여성과 남성 간의 로맨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위계 질서 같은 것들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적인 소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서 두 권의 책도 했듯이 이 책도 그럼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께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추천은 어떤 퀴어 로맨스, 특히나 뭐 여성과 여성 간의 퀴어 로맨스 서사를 원하셨던 독자분들, 그리고 원래도 일본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진한 로맨스 서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별을 경험하셨거나 내가 이별을 했는데 전 애인이 벌써 애인이 또 생겼다, 이런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석 달여간의 생활과 책 작업에 대해서 한 줄 카피 한번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은근히 지난 3개월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좌충우돌 스릴러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록과 이름을 남기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뼈아픈 교훈을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단어도 다시 한번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자. 좋은 정리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양이 서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 혹은 앞으로 저희에게 바라는 점 올려주시면 다음 방송 기획하고 촬영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다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